자, 22번부터 몇 번까지죠? 26번까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도산 12곡 같은 경우는 이왕이 자신이 은퇴를 하고 어딜 간 거예요? 자, 그 시골로 내려가서 거기서 자연을 법삼아 사는 삶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또한 육수에서는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하는 내용을 다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은 지수정가, 정자에서의 아름다움, 그리고 자연 경관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였고요. 겸재의 빛은 겸재의 그림을 통해 실제로 명양전을 그러니까 그림의 장소를 찾아왔지만 그곳에 명양전은 없지만, 하지만 그곳이 있다라는, 그리고 그 그림을 통해 느끼는 그 감동을 통해 자기는 인식을 하고 있고, 화가는 어떤 일상적인 도구나 이런 것들도 이 작가의 재구성을 통해 어떤 그림의 깊이를 나타내고 있다라면서 겸재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22번 문제 볼게요. 가다의 공통점이라고 했습니다. 가다의 공통점. 자, 그러면 일단은요, 여기서는 다들 대상이 존재합니다. 도산 12곡은 바로 12개의 그런 어떤 곳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경치, 그 다음에 지수정가도 역시 그 정자의 모습, 겸재에서도 만양정에 대한 모습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주목하는 대상이 있고 그들과 관련된 가치를 추구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이 겸자의 빛에서는 어떤 그 작가의 어떤 그 그림을 구성하는 인식의 세계, 그리고 그 그림을 바라보는 우리 인간의 인식의 세계,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에서는 어떤 자연을 예찬하는 모습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지수정가에서도 자연 속에서의 삶, 그리고 만족,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니 얘들아? 1번이 되겠죠? 네, 1번이 됩니다. 자, 이거 넘어갈게요. 자, 23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A와 B 확인해 볼게요. 여기 일수, 이수 나왔던 내용하고요. 여기서는 지수정가에서 요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23번. A의 일수 초장은 유사한 어휘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까? 일수가 어디입니까? 여기죠. 초장이에요. 여기 초, 중, 종인데요. 여기서 보니까 어떠하다, 런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리듬감 형성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자, 2번. 이수의 초장은 일수의 초장의 시상을 이어받아 자연 친화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자, 시상을 이어받았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수의 초장이 있고요. 이수의 초장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연하를 집을 짓고 풍을로 벗을 삼아. 자, 뭐예요? 달과 이런 바람과 이런 것들로 벗을 삼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 종장이구나. 어쩐지. 자, 천석고왕을 고쳐 무습하오려라고 했어요. 천석고왕이라는 것은 자연 속에서의 만족된 삶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수의 초장에선 그걸 받은 거 맞죠. 네,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B에서 산의 그림자가 담긴 작은 연못의 경관을 묘사하여 깨끗한 자연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B는 면왕정 지수정과 같은데요. 그쵸? 볼까요? 형세는 좁고 그 암석은 많고 옛 길을 새로 내고 작은 연못을 팠고 거기에 활수를 물을 끓여들여 머물게 하였고 티없는 그림자, 맑은 연못의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깨끗한 자연현상 맞습니다. 4번. A의 집을 삼고 벗을 삼아. 아까 그 풍어라고 나왔던 거 있었죠? 연하. 확인 안 할 거야? 화자의 대상과의 가까운 관계를 B의 끌어들어와 머물게 하니 화자가 대상을 가까이 하려는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다시 보자. 여기 좀. 물을 끓여온 거잖아요. 네, 가까이 머물게 하고 싶은 거 맞죠? 그리고 여기서도 자, 연하로 집을 삼고, 그죠? 같이 함께 하고 싶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과 함께 하고 싶다. 오케이? 4번도 맞습니다. 자, 5번.
A의 허물이나 얻고자 하는 미래에 대한 화자의 바람을 B에서 T 없이는 대상을 관찰하기 전에 화자의 심리가 아니라 이미 관찰하고 있는 거에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알맞지 않은 거 몇 번이 될까요, 얘들아? 5번이 된다. 틀린 거는 5번이 된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좀 더 5번을 다시 얘기한다면, 허물이 얻고자 한다는 건 나중에 자기가 노인이 더 되어서 나이가 더 먹더라도 자기는 후회 없이 살고 싶다라는 화자의 바람 맞아. 그죠? 그리고 T업서는 대상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찰하기 전이 아니야. 알고 있니? 관찰하기 전이 아니라 마치 그 연못의 모습이 너무 맑은 거울 같다라고 비유를 했어. 그리고 그걸 보면 화자의 심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네, 틀린 거예요. 24번. 간화를 바탕으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간은 뭐였니? 첫 번째 거, 네, 도산 12곡이요. 두 번째는 지수정가입니다. 자, 그러면 도산 쓰고요. 지수 쓸게요, 선생님이. 한번 네번 볼게요. 도산 12곡에서 강호는, 강과 호수는 자연의 이치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가 일치된 이상적인 공간으로, 그러니까 순리대로 사는 공간인 거죠. 지수정가에서의 강호는 자연에서의 생활하면서 자연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타난다. 자, 이거는 지수정가는 발견하는 거고요. 얘는 일치가 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도산 12곡에서는 조화로운 자연과 합이라는 화자가 등장을 하며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지수정가에서는 자연의 구체적인 모습을 묘사해서 자연의 가치를 확인한 화자. 자연을 보며 티 없이 맑고 깨끗하다라는 주로 관찰하는 쪽이라면 이 도산 12곡은 모라일체 하나가 되는 내용이 되겠죠. 이해갔죠? 자, 그러면 24번에 알맞지 않은 거를 고르라는 문제네요. 가의 초야 우생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와 자연에 일치하는 공간으로, 맞죠? 이렇게 자연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2번. 나에서 내 혼자 알았노라. 자연에서의 생활하면 자연의 가치. 그쵸? 나 혼자 알았다. 자연의 가치를 알았다라는 거 맞겠죠. 천속과학은 이상적 공간에 다다르지 못한 화자의 아쉬운 심리를, 아니죠. 만족한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무릉도원은 이상적인 공간을 바라보는 화자의 인식, 현실적인 공간을 무릉도원이라 비유한 거. 얘는 맞는데요. 여기는 아니겠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 네. 그리고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한번 5번 것도 잠깐 볼게요. 가에서 춘풍, 가을 바람에 화만산, 이제 꽃이 많고 뭐 울긋불긋하고, 봄이네요. 봄. 그 다음에 가을에는 만월대라는 계절의 양상을 통해, 그쵸, 봄과 가을, 나에서의 병류, 이렇게 물이 콸콸콸콸 흘러 폭포같이 옥술잔을 때리는 듯하다라는 건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3번이 틀린 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25번. 기억 니은을 이해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입니다. 기억 한번 찾아볼까요? 기억이 어디 갔나? 네, 작은 정자. 지수정가의 작은 정자고요. 여기는 옛 정자네요. 네. 자, 기억은 지수정가의 정자. 그 다음에 니은은 면왕정가. 자, 그러면 알맞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네요. 1번. 즉, 지수정가는 화자가 노력을 기울여 만든 거 맞죠? 니은은 글쓴이가 의도하지 않게 찾아낸 장소다. 그쵸? 여정을 따라가다가 찾아낸 장소 맞고요. 기억은 현실에서 명예를 실현하려는 의지로, 잠깐만. 의도하지 않은 게 아니네요. 선생님 미안합니다. 틀렸어요. 이거는 맞는데요. 니은은 틀린 답입니다. 왜냐면 의도하고 찾아갔잖아. 이렇게 겸재의 그림을 보기 위해서. 그죠? 아니야. 자, 그 다음에 기억은 현실에서의 명예를 실현한,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라 자연 속에서의 삶을 통해 그걸 감상하는 곳이잖아요. 니은은 현실에서의 편리함? 당연히 아니겠죠. 네, 둘 다 아니에요. 기억은 화자에게 만족하며 머무르는 삶. 그쵸? 지수정가에서는
화자는 그곳에 머무르면서 만족하고 있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잖아요. 얘는 글쓴이에게 허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 그 공간에 갔더니 거기는 흙더미만 남고 면양정가는 다른 곳에 자리를 옮겼잖아요. 하지만 자기는 허전함을 느끼지 않아요. 이미 자기 머리 인식 속에는 그 그림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26번 볼게요. 보기 보자. 겸재는 산을 그리면서도 뺄 건 빼고 과장할 것은 과장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리를 옮겨면서까지 자신의 생각과 원하는 구도로 풍경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곳에 가게 되면은 그 장소에 그 물건이 없을 수도 있대. 그러니까 그림을 겸재는 자신이 원하는 구도로 재구성했다는 거지. 한 폭의 그림 속에서 물과 바다, 하늘과 땅, 그리고 정자인간을 포함하는 모든 대상이 바로 화자가 바라보는 시선에 의해 재창작이 되었다라는 거야. 회화의 구도상 의미를 지닌 자리에 놓일 때만 진정한 그림의 요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겸재의 그림은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것이 능사,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자, 진정한 그림 뭐예요? 구도상의 의미를 놓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화자가 아니라 화가는 자신이 생각하는 그 구도에 맞게끔 현실을 재창조하거든요. 그것에 의미를 둔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식으로 의미를 둔다라는 거야. 의미. 그렇기 때문에 실물의 장소에 똑같이 앉는다고 해서 똑같이 그리는 게 반드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 갔죠? 그러면 C를 읽은 부분이 아까 우리가 좀 어렵고 난해하게 느꼈던 거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에요. 그걸 다시 한번 해석해 줬네요. 자, 그러면 알맞지 않은 것을 보라고 했는데요. 1번. 먼 산을 그릴 때 그 자리에 집착하지 않는 건 바로 실물과 똑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똑같이 그리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 거리에 들여다보는 시선의 깊이를 그린다는 것은 화자가 자신의 시선으로 재구성하는 것 맞고요.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성을 부여받지 않는 까닭은 표현할 때 뺄 건 빼고 과장을 쓰는 화자의 재창조 인식 때문이죠. 맞죠? 자, 그 다음에 26번 하고 있어요. 4번. 인간과 인간의 직접 관련된 것들의 비교적 명료한 사실성을 띠도록 그린다는 것은 대상을 회화의 구도상 의미를 지닌 자리로 옮겨 원근감이 보이는 그대로를 아니죠. 원근감이 아니야. 뭐야? 원근감이 아니라 의미를 지닌 자리가 아니라요. 그대로 실현할 것까지도 없어요. 뭐예요? 대상의 회화를 그리되 구도상의 의미를 지닌 자리, 의미를 지닌 자리에 놓이는 거야. 자리로 옮겨. 자, 원근감은 살릴 필요도 없고 똑바로 그릴 필요가 없어. 의미가 있으면 된다는 거야. 의미 있는 자리에 놓이면 된다. 이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틀린 답이니까요. 그래서 요렇게까지 문제 풀었습니다.